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링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조금 안내해 드릴 거 먼저 안내해 드리고 진행할 건데, 저희 이제 바코드 교육,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매달 진행하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6월 달 이제 이번 주 일정은 이제 강남과 제주에서 제주 그리고 광양에서 바코디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강남에서는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나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으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다양한 실습도 같이 이제 알려드리고 하니까 줌으로 말고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장소가 가까우신 분들은 꼭 오프라인으로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슬리밍고 앱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이 주변 지인분들 많이 촬영을 해보시면서 전후 이제 많이 달라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카페라든지 카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판사님들, 저랑 아니면 다른 마스터님들, 임직원분들께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도 이제 곧 개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에게는 이제 3대 욕구가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뭐 수면욕, 성욕, 식욕이 이제 그 대상인데, 이런 3대 욕구 중에 가장 센 건 어떤 거 같으세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니까 뭐 잠을 안 자거나 밥을 안 먹으면 생존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비교가 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은 욕구라는 거는 내가 생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몹시 필요한 상태에서 내가 뭐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일에 치여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일 때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센 것 같은지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쌍욕을 먹으면 세 개 다 생각이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중에 하나,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좀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뭐 남사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같은 게 조금 이제 제가 좀 순화시켜서 해볼까 했는데 그 단어가 뭐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성기능에 대한 주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책 속에는 아닌데 이 앞에 나오는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일단 이 책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께서는 비아그라라는 약 처방을 받는 대신에 유산소 달리기 운동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시면 좋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2분기에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318억 원이었다라고 해요. 한 분기에 300억이 넘는데 이게 4분기가 되면 거의 한 1200억이 넘고 거의 1500억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규모가 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9.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이 증가 수치는 이제 앞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기 유독 많이 올라와 있는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 전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의 약간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비아그라라는 제품명이 비아그라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무튼 이때 비아그라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졌고 그다음 이때는 시알리스의 제네릭이라고 하는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 뭐냐 매출이 확 증가했던 이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2022년 2분기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22년 2분기의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2년 1분기에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12% 정도면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으세요? 12%라는 수치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폭이 크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2012년에 여기 보이시는 비아그라라는 제품 그리고 15년에 보이는 시알리스라는 제품이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국내 기업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한 7, 80%더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유사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비아그라와 이 여기서 등장했던 비아그라라는 제품과 제넥신이라고 하는 제네릭이라고 하는 제품, 이러한 제품의 카피가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점점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처방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2배 이상 증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성기능, 그러니까 발기로 인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 좀 외부적으로 많이 알리기는 좀 부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많이 듣고 계시는 뭐 남성분들 혹은 뭐 남편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능의 단계는 이제 네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친다라고 해요. 1단계에서는 성욕을 이제 느끼는 단계. 성욕이라는 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대뇌 남성 호르몬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성욕이라는 이제 뭔가 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로 성욕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욕을 통해서 대뇌 발기 명령이 신경 다발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1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20대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다 보니 이러한 대뇌의 명령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남성 호르몬 수치의 저하가 성욕을 좀 저하시키더라. 그 다음에 2단계는 성욕을 이제 느끼고 신경다발이 밑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전달을 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에요. 제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감 신경은 이제 몹시 놀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 이제 4살 된 그 아들이 요즘 개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해요. 어제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개를 보고 혼비백산해서 저한테 다시 뒤로 돌아서 달려오던데 그러한 놀랍고 무서운 상황, 그러한 상황을 교감신경이 증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무서운 것을 보고 하면은 어때요? 눈이 커지게 되고 심장도 막 쿵쾅쿵쾅 빨리 뛰게 되고 숨도 가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침도 적게 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돼요. 소화할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빨리 도망을 가든지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소화도 안 되게 되고 여기 밑으로 더 내려가면 방광의 수축도 억제하면서 소변도 안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막 화장실 가고 싶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부교감 신경을 보면 반대로 편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눈이 커지지 않죠. 동공이 좁아지게 되고 침도 잘 분비를 하게 되고 심장도 막 쿵쾅쿵쾅 빨리 뛰지 않죠. 천천히 뛰게 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방광이 수축하면서 소변도 잘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성욕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고 보면 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뇌와 목과 이어진 이러한 부분, 그리고 끝에 가서 꼬리뼈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능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극이 내려와서 음경에 혈관이 있는데, 이러한 혈관은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혈관의 내피세포, 여기 안쪽에 보이는 내피세포에 신경다발이 닿게 되면 신경신호를 받아들여서 산화질소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이런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 그래서 원래 비아그라라는 제품이 원래 발기치료제로 처음에 개발이 됐던 게 아니라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다가 이걸 써보니까 약간 부작용으로 계속 발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용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비아그라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산화질소가 하더라. 이러한 혈관 확장 작용을 하면서 발기를 이제 유발하게 되고, 발기부전 보조제 요즘 광고 많이 하는 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보셨을 텐데, 아르기닌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지식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아르기닌이라는 제품. 그 다음에 성기능의 이제 4단계, 네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산화질소, 내피세포 안쪽에 있던 산화질소가 이제 혈관벽, 이제 밖으로 이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혈관벽의 근육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혈관 바깥쪽의 근육세포는 붉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음경혈관의 근육세포는 평소에 간단하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어 있다가 이러한 수축 상태일 때 적당한 양의 혈액이 흐르면서 이제 조절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산화질소가 나와서 근육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세포가 이완이 되게 되고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게 되면서 여기 오른쪽 사진처럼 우리가 팽창을 하게 되더라. 이러한 혈관의 팽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축 이완이 잘 일어나는 상태인데 음경혈관이 특별한 이유는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선형, 꼬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류를 분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혈관들보다 훨씬 확장이 더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네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성기능이 일어나게 되는데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이러한 네 단계 과정 중 한 가지 과정만 망가져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성욕이 감소하게 되면서 발기부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긴장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성욕이라는 거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교감신경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제대로 성기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발기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뇌피세포를 망가뜨려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안 돼도 발기부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성인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음경혈관을 파괴하게 되면서 발기부전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성기능의 문제를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는 오늘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혈관과 발기와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고 혈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혈관 내부에 보면은 이제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서 좁아지듯이 혈관 내피세포 안쪽에 콜레스테롤과 내피세포의 과증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요. 여기 앞에서 보이는 동맥경화.
이거를 이제 어, 이거는 어떤 혈관에서든지 이렇게 막히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발기에 필요한 혈액이 이제 조직으로 충분히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방질이 쌓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맥벽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잘 가서 그 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이러한 혈관을 망치는 데 대표적인 주범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성인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기능의 저하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 또한 흡연도 이제 성기능에 뭔가 문제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흡연 또한 혈관 수축을 흡연으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혈관 수축 또한 혈관 건강을 마치는 요인으로 봐서 흡연하시는 것도 성기능에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말씀드리면서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발기부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거는 기질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혈관에 대한 문제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정도가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50대 이전에 일찍 일어난 발기부전의 경우 추후 혈관 직경, 그러니까 작은 혈관에서의 장애가 큰 혈관의 장애로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50세 이하에서 이러한 발기부전이 일어나신 분들은 혈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발기부전이 처음 일어나고 평균 3년 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 물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런 발기부전이라든지 성기능 저하에 문제가 오시는 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특히 50대 이하의 이러한 저하의 장애가 그 성기능 저하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내가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잘 흘러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체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방법은 아침에 보통 텐트를 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텐트 치는 현상이 사라지면 점점 강직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내가 젊었을 때는 좀 텐트를 많이 쳤는데 이러한 빈도가 점점 줄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미우새에서 이제 김종국이 평균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4가 나오는데 김종국은 2배가 넘는 9.24가 나온다고 하면서 한동안 뉴스 기사에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남성 성기능의 핵심은 이제 남성 호르몬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은 성욕을 느끼게 하고, 생식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식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게 굉장히 좋은데,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생활 습관으로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를 들 수가 있어요.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의자에 앉게 되면서 의자로 인해서 우리는 엉덩이에 압력을 받게 되죠. 이러한 밑에서부터의 압력도 받고 있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체에서의 압력도 받고 있죠. 신체 체중의 60%인 만큼 힘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실리게 되고 밑에서는 딱딱한 의자가 그거를 받치고 있다 보니까 골반 속의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고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골반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골반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다 보면 혈관이 잘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 걷는 시간을 늘려주면 무조건 좋겠지만은 앉아 있는 시간을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앉아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앉아 있는 방법이라도 조금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앉아 있는 과정에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허리를 펴고 좀 반드시 한번 앉아 보려고 해보시겠어요? 허리를 세우고 그렇게 반드시 앉으려고 하면 복부 있는 부분, 허리 부분, 척추 길이끈 있는 부분에 힘이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 엉덩이 쪽에 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엉덩이 근육까지 잘 쓰면서 이제 앉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엉덩이 근육 중에서 골반 기저근, 골반 기저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딥코어 머슬,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이제 코어 속근육이라고 해서 이제 마우스가 여기 다이아프램 여기 이제 횡격막 그 다음에 다혈근 복행근 그리고 골반기저근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골반 밑을 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반 안쪽에는 뼈가 없이 근육이 이렇게 밑을 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해먹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근육들로 층층이 층을 이루고 있는 매우 얇은 근육들인데 골반 내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방광, 자궁, 직장과 같은 조직을 받쳐주면서 운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골반 기저근을 제가 이런 식으로 골반 기저근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골반 기저근의 움직임. 이런 골반 기저근을 제가 저번에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거 화면이 좀 잘 안 넘어가네요.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실금의 문제도 많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성교통, 송기능의 장애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골반 기저근에 과긴장, 그러니까 많이 뭉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에게는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게 되니까 긴장감 속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성교통의 원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이 너무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수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케겔 운동 한 연구에서 케겔 운동을 시킨 참가자 중에서 58.5%에 달하는 인원이 이제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케겔 운동을 시킨 건데 요실금 환자들의 케겔 운동을 시켜봤더니 패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요실금이 잘 조절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고 골반 기저근의 지구력과 광직도, 그러니까 발기의 강직도 역시 대폭 상승된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타났던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결과가 굉장히 좋고 여성분들에게도 이제 기혼 여성들에게 골반 기저근 운동을 반복해서 수행을 했더니 질수축 압력의 수치가 전보다 이제 32% 정도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연구 그리고 질수축의 지속 시간 역시 133%가 늘어났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기저근의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케겔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영상 하나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싸고 있는 게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소변이 새게 될 때 골반 기저근이 수축을 하면서 소변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수축이 될 때 생식기 움직임 보면은 수축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발기 능력에도 골반 기저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과도한 이제 체중 증가를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박사님께서는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체중이 계속 이제 실리게 되면서 장시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압박을 받는 부위에서 지방이 최고 50%까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주로 그 압박받는 부분은 어디예요?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배가 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접쳐지면서 아랫배에도 살이 굉장히 많이 찌게 되죠.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위냐? 보통 생식기 주변이죠. 생식기 주변으로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더라. 이렇게 생식기 주변으로 살이 찌게 되면 그만큼 체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체온을 잘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지방은 체온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체온을 잘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체온을 발산을 시키지 못하고 고환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고환의 특성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를 생성하고 남성 호르몬을 합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온도는 34도라고 해요. 우리 체온보다 좀 낮은 온도죠. 그래서 이제 남성들에게 조금 밑이 시원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체온보다 낮은 34도가 제일 좋은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이 찌면서 고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정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정제 생성에 방해를 받게 되고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다리 꼬우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를 꼬우게 되면 근골격계적으로도 안 좋아지지만은 이렇게 고안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성기능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내용.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리 꼬우게 되면 성기능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다리를 꼬우게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다리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죽이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부족한 운동량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러한 습관을 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했던 김종국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하는 연예인이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죠. 근육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러한 남성 호르몬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 근육에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주로 큰 근육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작은 근육에서 일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남성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 미비하다라고 하거든요. 큰 근육을 잘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큰 근육 같은 경우에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과 같은 하체 근육이 주로 많아요. 큰 근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전부터 남자는 하체가 중요하다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근육이 잘 생성이 되게 되면 이러한 남성 호르몬 수치도 오르게 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봤을 때 앉아 있게 되면서 우리는 골반 기저근을 안 쓰게 되면서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체중이 증가할 때 계속 지방만 증가하게 되면서 생식기 주변으로 지방만 쌓이면서 열발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 세 번째로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 하는 내용.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앉는 시간을 마냥 이제 줄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희 중체 같은 경우에 앉았을 때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P88 같은 경우에 오늘 마우스가 좀 말을 안 듣네요.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가운데 이제 이러한 조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치골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앞에 구조물이 있고 밑으로 가면서 이제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코어 근육의 강화, 등근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엉덩이 근육을 더 쓰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중체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반 기저근도 강화가 많이 되고 그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을 계속 쓰게 만들면서 남성 호르몬 증가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착용을 하다 보면서 이제 몸에 노폐물이 잘 제거가 되면서 이러한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인데 배가 거의 임신한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흐르시고 있죠. 다른 분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모양, 배 옆에 모양이 여기랑 여기 상처와 유사하죠. 그래서 같은 분인데 이렇게 배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 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들 수가 있어요. 후기에서 하나를 좀 추가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약간 좀 성기능과 관련된 것도 좀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바른 자세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뭔가 밤이 달라진 것 같다. 혹은 내 남편에게 한번 입혀봤더니 내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후기도 조금 남한테 말하기 민망하니까 저희 마스터나 임직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후기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좀 어떻게 들으면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카메라 켜신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한, 예,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오늘, 굉장히, 예,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신 조부관 우리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남사스럽다고 숨길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것도 생활이잖아요. 성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에 맞는 굉장히 우리 출첵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스쿼트를 해야 됩니다. 예, 스쿼트를, 네,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삼 스쿼트 26개 하는 날입니다. 25개를 했고요. 이번 주는 26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하이 제품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걸 착용하신 분들이 재활을 하시거나, 또 착용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실 때, 입을 땐 트레이닝이 되고 또 벗으시게 되면 내 몸이 새로운 몸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지금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33 스쿼트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26개, 이번 주는 26개, 3번을 하게 되겠죠? 26개를 할 거고요. 어, 5번씩 5세트를 하고 마지막 세트에 6개를 하고 그리고 10개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다들 삼삼 스쿼트를 굉장히 잘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5개씩 이제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내려갈 때 3번, 올라올 때 3번 나눠서 하는 동작이 하나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개수에 쫓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10개를 할 때 1개 정도를 하시던지 2개를 하시던지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강제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 체력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고 못하시는 분들은 횟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몸 세우고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두 개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열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30초 휴식.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려갈 때 가해지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히 줍니다. 예, 동작을 하시고, 뭐 생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SM880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검정면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스포츠 테이핑, 컬러 테라피가 접목된 스포츠 테이핑이 제 근육을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신체 자세에 특히 상체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데 하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강력한 이 컬러 스포츠 테이핑이 작동하기 때문에 좀 더 서포트를 지금 받고 제가 지금 삼성 스포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할 때와 지금 착용을 할 때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동작의 안정성 그리고 제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 이런 게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자, 다시 이제 16개가 남았는데요. 8개 하고 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준비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2초 멈출게요. 하나, 둘, 내려가서 멈추고 멈춥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시고 멈춥니다.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10초 휴식.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8개 남았습니다. 8개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26개로 여지껏의 기록을 또 갱신하시게 됩니다. 자, 준비. 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3초 멈추기.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멈추고, 멈춥니다. 멈추시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멈추세요. 버팁니다.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절반 했고요.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자, 지금부터 운동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두 개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 8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5초. 둘, 셋, 넷, 다섯.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도 기록을 갱신하신 여러분들 자축의 박수를 쳐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서 신기한데 이거. 자, 숨고르기 하겠습니다. 자, 호흡 조절, 숨고르기 하실 동안 저도 자료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코디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조부관 마스터님이 이미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6월달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창직 설명회가 전국에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먼저 서울 강남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창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참가비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식사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가비가 조금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얼리버드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초대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초대자분께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얼리버드로 참가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오셔서 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청사진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이제 광고를 한 지가 이제 열흘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15일 오전 11시에 33 출첵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공부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 분이신 이 이윤규 변호사를 이제 특별히 초대를 했고요. 삶을 바꾸는 인문고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강의를 기다리고 계신데 또 출첵에 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의 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을 초대 한번 해보아 주시면 어떨까? 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저희가 폐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3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후고요. 19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33출첵과 66출첵을 완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자기계발 또 변화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149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노노의 말씀과 다산의 메시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한 사람은 용기가 있지만 용기가 있다고 다 인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산의 메시지로 이제 좀 바꿔보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자 스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득하기만 한 먼 곳일지라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를 지닌 사람이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른이다.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익숙한 곳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내야 될 이 마음의 이 태도가 바로 용기라는 것인데 이 용기라는 것은 누구나 두렵지만 그때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참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는 꼰대가 아니라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다, 나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도전하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70대, 80대 어르신이더라도 그분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20대의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노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청년은 누구고 진짜 어른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 경영, 그래서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게 되면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또는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경영이라고 크게 이제 통칭해서 부른다면 경영은 바로 시간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명문화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책들을 제가 읽고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경영을 뭐가 동의어로 볼 수 있느냐 결국 어떤 시간을 살아내는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품질을 일으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우리는 똑같이 오늘 선물처럼 부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써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많은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의 질을 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이지만 그냥 오늘 하루 버텨냈다. 그냥 오늘 하루 때웠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사람의 시간의 질과 후자의 사람의 시간의 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같이 열심히 살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 시간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퀄리티, 품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을 살아냈는지도 우리 경영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전에 11시라는 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이 조보건 마스터의 일부 테마를 열심히 메모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또 삶에서 적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의 시간의 질과 그냥 대충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33일만 때우지 뭐라고 하는 분의 시간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간의 질을 최상 단위의 채산성 있는 효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시스템은 행동 패턴이 루틴이 돼서 구조화되는 것 그래서 불규칙한 거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일정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제성을 자발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조금 어렵죠? 근데 내가 안 하던 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불규칙한 상황에서 규칙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정기적으로 강제성을 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루틴이라고 부르고 반복이 들어가게 되죠. 루틴에는 반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불규칙한 것에서 규칙성을 부여하고 반복하는 루틴이 계획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 시스템이다. 내 삶에 지금 이 행동 패턴과 루틴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하루 시간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계획 없고 불규칙하고 하다 말다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할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힘들어하면서 또 안 하고 이런 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시스템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른 삶을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요건은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체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하는 그 마음과 자존감이 우리가 이제 생겨나야 되고 그렇게 생겨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작은 것들도 아주 먼지같이 사소한 것들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거를 정신분석학 용어로 자기 유능감, 자기 효능감.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유의어로서 자존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이기는 버릇을 해야만 내가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습관과 그 사고방식이 나라는 사람의 뭐가 되냐면 이제 이때부터 정체성,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사람이야. 증명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에는 허투루 하는 게 없어. 저 사람 말에는 천금 같은 무게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시간의 질을 말씀드렸는데 시간 대비해서 행동의 질서와 규칙성을 반영하는 거, 그것이 반영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제일 처음 시간에 한 번쯤은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오늘 어떤 시간을 살 것인가?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품질, 어떤 퀄리티로, 어떤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행동을 얼만큼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반복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그 하루에 초집중해서 내 하루를 설계할 것인가? 이게 어제 여러분들과 오늘의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결정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평행우주론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전혀 다른 결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결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루를 통제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반복하면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반복하면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한 번만 더. 반복하면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익숙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입금이 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보상이 되어지면 반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하지만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통제력을 갖습니다. 실력을 가져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타인이 여러분들을 찾게 됩니다. 이 비슷한 이 상황을 묘사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고 하는 의미죠. 송곳은 주머니에 들어가면 아무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숨겨도 뾰족하게 튀어나서 송곳인지 압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변방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것. 낭중지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정말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반복하게 되면 단순해지고 거기서 깨우침이 있어요. 유레카가 있습니다. 나만의 것이 생겨요. 저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루의 투두 리스트, 하루의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계획하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진과 투두 리스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투두 리스트를 보면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친구 정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친구 정리를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를 할 때 조금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정리를 할 때 저는 세계에서 친구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하는 제 나름의 자부심과 심리적인 마인드셋을 해서 나 정말 친구 정리 하나만은 세상에서 끝내주게 잘해 라고 하면서 친구 정리를 하니까 거의 하루하루가 친구 정리가 제가 만족할 때까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면서 좌측 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맞추고 근데 그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왜 해?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소한 일도 이렇게 완벽주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 정리하는 것이 이제 속도도 줄어드니까 왜 단순해졌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빨라지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네. 단순해지고 명료해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 정리하는데 제가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 제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딱 나오고 나니까 하루를 승리한 기분을 느껴.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넌 세계에서 역시 친구 정리를 가장 잘해. 그런데 이게 비단 친구 정리만 그럴까요? 건강식품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운동을 할 때, 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에 제가 사격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0.001%의 사격 실력을 가졌다라고 자부합니다. 20m, 15m 사격의 범위에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목표를 더 늘려나가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뤄낸 결과값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는 복잡성을 해소하는 혁신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혁신해야 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료하게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낫다 저게 좋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내 주체를 붙들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뭘 자랑해도 남들이 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존감 그것은 바로 이 단순한 반복과 명료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끝으로 애플의 전 CEO, CDO,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 이제 영국 기사 사기를 받았기 때문에 경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죠. 이 조너선 아이브 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함을 정의할 때 진정한 단순함은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복잡함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자 디자인 기업인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애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와 회사로서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되어졌느냐? 그는 어떻게 그런 멋진 디자인을 했느냐? 그에게 있어 단순함은 어떤 명료함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단순함이라는 것은 복잡함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일. 그는 일정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누구와도 같은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강제성 속에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단순함, 그래서 반복하고 단순해져서 명료해진 그 애플의 디자인은 그의 유산이자 애플사의 유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세계 최고의 기업가의 반열로 올려놓은 그런 조력자가 됐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일들, 버스를 타러 가십니까? 주부님들이라면 요리를 하십니까? 오늘 뭔가 아주 뭐 표도 안 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일을 지금 해야 하면 됩니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내가 이 일은 제일 잘해라는 자부심으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멋진 그런 하루, 그런 멋진 오늘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더 상승하는 그런 멋진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